일본이 조만간 파산할 수 있다는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충격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엔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면서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IMF조차 일본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일본 총리를 보내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는 대가로 어떤 충격적인 제안을 했을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나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천연자원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러시아. 특히 일본에는 초강력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의 에너지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개발한 극동 에너지 사업 사할린2 프로젝트, 여기서 생산된 LNG의 무려 60%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엔저 현상과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이 맞물려 나타나며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폭등해버린 일본.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에너지 인상 요소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스와 전기 가격이 올라버려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충격적이게도 푸틴이 최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해 LNG 수출을 중단시켜버린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업을 사실상 러시아가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일본이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 중 60%가 일본으로 보내졌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끊기는 것입니다. 아사히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 유럽과 협력해 러시아의 압력을 강화한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여러 경제 제재를 취해왔지만 일본 기업이 참가한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만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에너지 안정 보장에 극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사할린2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싫어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말로 경고만 해오던 중국도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나토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대충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수출 원천 차단과 함께 휘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가전제품, 컴퓨터, 심지어 첨단 무기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꼭 필요한 휘토류. 중국이 글로벌 휘토류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에만 휘토류 가격이 무려 90%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규모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원재료 가격도 함께 폭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휘토류조차 일본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있는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것으로 국가 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빌린 채권의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을 때 국가 부도를 선포하게 되는데, 일본은 국가 부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 마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향하는 동시에 모든 공장들의 가동이 동시에 중단되는 국가 마비가 일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급격하게 폭락해버리자 애플은 일본에서만 아이폰 가격을 무려 20%나 올려버렸는데요. 30일 애플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9to5mac에 따르면 애플이 일본에서 20% 가까이 아이폰 가격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기 전 기존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엔화의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자 신제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아이폰 제품의 가격을 무려 20%나 올려버렸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 제품은 57,800엔에서 62,800엔, 아이폰 13 프로는 122,800엔에서 144,800엔으로 가격이 변경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가격이 폭등해버린 것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본에서 국민폰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조차 이렇게 가격이 폭등해버리면서 일본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 금리를 함께 올리고 있어 지금은 고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도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행은 아직도 돈을 마구 찍어내는 아베노믹스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를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일본은 바로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 1%를 올리는 순간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원리금만 75조 원이 늘어납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66%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각 없이 돈을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금리를 1% 올리면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75조 원 늘어납니다. 미국이 올해 연말에 4%, 내년까지 금리를 7%로 올릴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는 일본 은행에 미국에 맞춰 금리를 7%로 올리면 일본 정부가 해마다 갚아야 할 금액은 52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1000조 원인데 이 중 50% 이상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곧 국가 마비를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가 1억 명이 넘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모든 일본인들의 건강보험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비용 100배 인상, 휘발유 가격 10배 인상 등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현상이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폭락했으면 일본의 수출 기업이라도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1위 기업 토요타가 최근 현대차에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교체되면서 미국에서 압도적인 1위였던 일본의 토요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위 테슬라, 2위가 현대기아차로 토요타는 순위 내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칭찬했는데요. 그는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월 25일 일론 머스크 미안,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인 현대차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현대기아차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여전히 훨씬 많은 차량을 판매 중이지만 테슬라가 현대차 및 기아차의 판매 실적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현대차가 세계 1위인 테슬라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6는 전 세계적으로 미친 디자인과 성능을 지녔다라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6 초기 양산 모델을 체험해본 영국 현지 미디어 유튜버도 과감한 디자인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콘셉트카 디자인이 양산 모델에 그대로 적용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통 콘셉트카는 해당 브랜드의 미래 디자인 지향점을 보여줘 양산 모델과는 차이가 매우 큰 편인데, 현대차는 콘셉트카와 양산차의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 구독자 715만 명인 영국 유튜브 채널 카와우는 현대차는 차량 디자인에 있어 현재 완벽한 승자라며 10년 전만 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평범한 디자인을 만들던 현대차가 급속도로 발전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아이오닉5에서부터 콘셉트카를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했다라며 아이오닉 6 역시 프로페시 콘셉트카를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오닉 6의 앞면은 포르쉐의 최첨단 버전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와 휘발유 가격 급등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소매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1%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도 14억 2천만 달러 약 1조 8,400억 원으로 17%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똑같은 보복 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일본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 부도를 넘어 국가 전체가 마비되기 일보 직전인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쌓아놓은 높은 신뢰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에 초대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북서부에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최소 650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최근 한국이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의 철도 터널을 수주한 데 이어 한미글로벌은 네옴 프로젝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옴시티의 도로부터 5G 통신 인프라, 빌딩 등을 모두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세계 최고의 인프라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을 선택했는데 사우디까지 한국을 선택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